열심히 모은 3천, 4천만 원으로 뭘 해야 할까?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불리면 좋을까 고민들 많이 하고 있지. 월 100만 원씩 주식을 산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리 높은 적금으로 저축에만 몰빵한다는 사람들도 많아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영상 보는 게 좋을 거야. 단순히 그렇게 해서는 큰 부를 못 이루게 될 테니까 말이야. 자, 여러분 반가워. 직장인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부자 양성센터의 브랜 버핏이라고 해.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는 이루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경제 공부하면서 재테크까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 이 어마어마한 기술 하나만 알면 평생 돈 버는 기술 하나는 알게 된 거라고. 저축 아니고 주식 아니고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부동산 쪽으로 만들어 볼 거야. 그런데 내가 누구냐고? 나는 가방끈이 긴 공대생이야. 대학원 과정까지 하면 군대 포함 학사 6년, 석사 2년, 박사 4년 세월을 보냈어. 그런데 나는 대기업에 가면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박사 졸업 즈음 세상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고 노동 수익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어. 그때부터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었지. 나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내가 치열하게 연구했던 그리고 공부했던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해서 공개할게. 나는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시장의 혜택을 보지 못했지.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약 15억 자산을 일구게 된 거야. 코로나 혜택 없이 말이지. 그 어마어마한 방법을 이제 시작할게. 오늘 영상의 끝까지 보면 얻게 될 이득은 다음과 같아. 첫 번째, 경기도 상급지 중 저렴한 신축 아파트를 공개한다. 두 번째, 저평가되어 있고 우상향할 아파트 고르는 기준을 알 수 있게 된다. 내 집 마련의 기준은 입지인데 입지 좋은 곳은 서울에 구축을 사거나 경기도에 신축을 내 집 마련해야 해. 서울은 비싸고 신축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 오늘은 경기도 입지 좋은 신축 위주로 설명하려고 해. 대출이 막혀 있으니 사는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냐고. 경기도에서 상급지이면서 이미 인프라를 다 갖춰놨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져 신축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이야기가 달라져. 이미 인프라는 갖춰져 있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곳이 아직 남아있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미 입지 좋은 1기 신도시 투자 전략을 알려줄 테니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있으니 참고하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야만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지 알게 된다고. 조금 어렵더라도 두 번 반복해서 보면 이해가 쉽게 되니까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해. 오늘 영상을 보면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할지 그 기준이 생기게 될 거야. 집값이 비싼지 저렴한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평촌 신도시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1기 신도시이고 학군과 일자리가 많으며 강남까지도 4호선을 이용하여 3, 40분이면 도착을 하는 상급지라고 이야기했었어. 기억나지? 기억 안 나면 안 돼. 다시 그 영상 보고 오라고. 그렇다면 이런 평촌 신도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까? 그 기준을 차근차근 설명할게. 첫 번째, 전세가율, 가격 비교. 평촌도 전체적인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분당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 신도시 안에 30년 차가 된 구축 아파트는 전세가율을 보고 투자하면 된다고. 평촌의 경우 분당과 시세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 그래서 저평가의 시기는 분당과 같이 전세가율을 보고 판단하면 돼.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기서 잘 기억해. 만약 평촌과 분당이 모두 전세가율이 80%야. 80%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평촌보다는 분당에 투자를 하는 게 좋아. 평촌도 물론 80%
전세가율 80%가 중요하다는 말이야. 분당이 한기 1기 신도시 중 가장 1순위 입지라는 건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줬었지. 오른쪽 영상 참고해보면 된다고. 지금 나오는 그래프의 파란색은 분당 아파트의 시세이고 빨간색은 안양 아파트의 시세야. 2006년부터 16년까지 분당의 아파트와 평촌의 아파트 시세가 거의 비슷해.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장을 맞은 2016년 이후부터는 큰 차이가 점점 더 벌어졌어. 만약 두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가 다음에 온다면 어디? 평촌보다는 입지가 더 좋은 분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아. 그 다음 분당을 놓쳤다, 분당이 이미 치고 올라갔다 한다면 그때 평촌을 한번 바라봐. 아직까지 저평가일 테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 만약 2016년에 거의 분당과 평촌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때가 전세가율 80%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런데 내가 만약 2017년에 내가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경우가 되겠지. 그러면 분당은 이미 80%가 아니라 전세가율은 70%, 60% 정도가 될 테니까 다음 급지인 평촌을 바라보게 된다면 전세가율이 80% 정도일 테니 그때는 평촌을 바라봐도 된다는 것이야. 2016년에는 분당을 사는 게 좋고 2017년에는 평촌을 사는 게 좋다라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다른 급지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저평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준이 마련하게 되는 거야. 꼭 분당 평촌이 아니더라도 일산, 삼본 이런 1기 신도시 중 상급지 위주로 보게 되면 전세가율 80%라는 것을 기억만 한다면 이런 식의 적용은 어떤 입지도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을 때에 만약 내가 사고 싶은 상급지가 분당같이 먼저 치고 올라갔다면 다음 상급지인 곳을 보게 됐을 때 그곳이 전세가율이 80%다 라고 한다면 그 집을 마련하게 되면 저평가이고 향후에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할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물론 평촌이나 분당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시기에 투자를 충분히 잘한 투자이지만 애초에 입지를 알고 입지 대비 더 저렴한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면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계속 강조했던 전세가율을 보면 2016년 당시 80%에 육박한 것을 또한 볼 수 있고 최근에도 전세가율이 급감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 그 전에 입지를 모두 공부해 놓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곳을 스나이퍼로 겨냥하고 있다가 그 전세가율이 높아졌을 때 내가 투자를 하면 되게 되는 거라고. 1기 신도시에는 전세가율이 정말 중요하니 계속해서 강조할게. 1기 신도시에서 전세가율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신도시가 완성이 되었고 안정화된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했어. 안정화가 되었다는 말은 그 도시 안에 입주 물량이 없고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기 때문이야. 하지만 신도시는 완성이 되고 안정이 되었더라도 신도시 바로 근처에는 입주 물량이 있을 수가 있어. 평촌 신도시도 비슷한 경우야. 평촌 신도시 생활권과 학원가를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아파트가 꽤 많이 입주할 예정이야. 그래서 1기 신도시 주변 입주 물량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소개할게. 두 번째, 신도시 주변 입주 물량을 이용한 투자 전략. 평촌 신도시는 이미 입주한 지 30년 정도가 되는 구축 아파트야. 도시가 완성된 지 30년 정도 되어서 신도시 내에는 입주 물량이 없어. 하지만 평촌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와. 이러한 입주 물량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꼭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 평촌 신도시 부분 내의 입주 물량을 이렇게 작성해 보았어. 이런 아파트들 위주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저평가되어 있고 우상향할 아파트이니까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훨씬 더 저렴한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신축인데 말이지. 그 이유는 입주 물량이 근처에 많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평촌 신도시 바로 인접한 위치에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지. 안양 어반포레를 제외하고는 평촌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어서 평촌 신도시와 어느 정도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말은 입주 시기에 평촌 신도시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야. 평촌 신도시 아파트는 전부 30년 차의 구축이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어.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입주할 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입주 시기를 이용한 투자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 또한 입주하는 아파트가 천세대 이와 같은 그 일반 세대수가 아닌 대단지이기 때문에 입주 여파는 훨씬 더 강하다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돼. 2023년 11월 센텀퍼스트 2886세대, 2024년 8월 트리지아 2417세대의 여파는 꽤나 클 것으로 보여지지. 추가로 입주할 시기뿐만 아니라 입주 2년이 되는 시점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 대부분 아파트는 입주장을 겪고 난 뒤 2년 정도는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2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3년 11월 입주를 했다면 2025년 11월, 2024년 8월에 입주를 했다면 2026년 8월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는 입주장을 겪고 난 뒤 2년 정도는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2년이 지나는 시점에 비과세가 가능하고 일반 세율로 매도가 가능할 때 전세 2년이 지나는 시점에 물량이 많이 풀려. 어바인퍼스트 3850세대는 2023년 4월부터, 센터퍼스트는 25년 11월부터, 트리지아는 2026년 8월부터 매도 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를 투자 기회로 봐도 돼. 지금 얘가 들어가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고.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훨씬 더 싸다는 말이야. 꼭 입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거래 가능한 매물이 생기는 것 또한 공급이라고 보면 되고, 평촌의 경우 다른 일기 신도시와는 조금 다르게 주변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고, 꼭 여러분들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다 알려줘도 꼭 실천하지 않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회를 가져갔으면 꼭 좋겠어. 세 번째, 재건축 가능 단지. 평촌 또한 이왕이면 재건축 가능한 단지를 사놓는 게 좋은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실 사이트에서 대지집은 17평 이상 꼭 기억하라고. 대지집은 17평 이상 필터를 걸어서 찾을 수가 있어. 대지집은 17평 이상의 아파트는 없던 아파트가 있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 대부분 4호선 남쪽의 학군지 근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평촌도 마찬가지로 위 아파트들이 재건축 프리미엄이 붙지 않고 주변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이면 우선순위로 투자할 만해. 위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도 평촌 학원가와 가까이 위치한 아파트에 더 좋은 점수를,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귀인중, 범계중, 평촌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아파트에 추가 점수를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재건축 가능 단지의 경우 플러스 요인이지. 미리 말한 것처럼 저평가 시기, 즉 전세가율 80%인 것과 가격 비교가 우선인 점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랄게. 현재도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저렴한 곳도 굉장히 많아. 전고점이 15억인데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저렴해. 그런 곳들을 알려줄 테니까 수도권 내에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 꼭 참고해 보도록 해. 그렇다고 책임을 질 수는 없고, 본인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데서는 본인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잘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이번 영상에 모두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돌아올게. 그렇지만 오늘 영상을 봐도 충분히 저평가하면서 우상향할 아파트 고르는 기준이
성립되었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영상이었다고 충분히 나는 생각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 볼게. 첫 번째, 전세가율 80% 근처인 아파트를 고른다. 특히 상급지 중에서 고른다라는 거 잊지 말라고. 1기 신도시 중에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분당이나 평촌 그리고 일산 정도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웬만한 곳에 투자를 가능하고 내 집 마련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두 번째, 입지 좋은 1기 신도시 내에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을 고른다. 입주 2년차 매도 물량 많은 시기를 노리기도 한다. 특히 평촌 신도시 내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 아파트들을 보여줬고, 그런 것 중에 2023년 8월에 만약에 입주를 한다면 25년 8월도 노려보아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시기를 공략하여 저평가되어 있고 우상향할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어. 잊지 말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다 알려줘도 기존 매물로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지. 그런데 청약 가점은 낮아서 계속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어. 이렇게 가점이 낮아 포기부터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생 격변 지침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나는 이 청약의 기술로 초기 자금 0원으로 1년 남짓한 시기도 안 되어서 8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았다고. 지금은 현재 아파트 4채를 샀다가 지금 현재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자산을 15억까지 끌어올렸다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따라오면 소액으로 억 단위로도 벌 수 있다는 점. 아래 그림처럼 말이야. 돈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나도 여러분들처럼 함께 부자 되는 세상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실행력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봐.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영상을 이해하려면 모두 설명할 수 없으니 책으로 정리해 놓은 거니 꼭 읽어보라. 대부분이 알려줘도 안 할 테니까 모두 싹 다 공개해 놨어. 긴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평가 아파트이면서 우상향할 아파트를 고객노노나 그리고 아실스카 같은 어플로 알아보는 그 기준을 알려줄 테니까 꼭 다음 영상도 기대해보라고. 어떤 영상에서도 볼 수 없는 영상이니까 꼭 기대해도 좋다고. 그럼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보자.